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PHA이고요. PHA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맞는 재무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와 맞는 재무 지표가 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납품 차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HA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구분 없이 이제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외장재의 부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차 캐즘 시기에 매출 하락이라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PPI 지표 발표 이후에 오늘의 증시 현황이 좋습니다. 하지만 봐야 할 것이 또 있는 부분 제가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만드는 제품이 도어 모듈, 윈도우 레귤레이터, 그리고 도어 레치랑 도어 체커, 도어 스트래커 전부 다 자동차 문짝에 관련된 부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보는 자동차의 연문인데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쉽게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잠금하는 기능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능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PHA입니다. 자동차 옆문뿐만 아니고 뒷문 쪽에도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자동 설정 기능이 있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요. 그 외에도 앞에 있는 자동차의 앞에 이 열리는 개폐 그리고 닫히는 부분 그리고 그 외적으로 외부 충격이 있을 시에 안쪽에 있는 엔진 혹은 배터리 구동 모터를 보호하는 역할의 부품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회사가 바로 PHA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80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2023년도에는 1조 1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0% 정도 늘어났죠. 보통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는 성장률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2024년도 때 1조 2천억, 그리고 2025년도 때 1조 3천억, 2026년 되면 1조 5천억까지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나죠. 2023년도랑 2022년도 대비로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요. 거기도 그리고 매출액도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액이 좋은 상태인데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2023년도의 매출액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의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는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너무 매출액이랑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PHA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캐즘에 관련된 그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PHA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냐면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자고 하면 현대차, 기아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최대 실적 가능성이 높다고 7월 21일 제가 예전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최대 실적이 맞습니다. 2023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최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었어요. 그 정도로 전방산업이 현기차이기 때문에 미래성이 밝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지표가, 어떠한 재무 지표가 어, PHA의 주가와 그 연관이 있냐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랑 그리고 영업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현기차이다 보니까 완성차이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BPS 혹은
PBR 밴드에 갇히는 경향이 커요. 원래는 그렇거든요. 대부분 이런데 PHA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쪽이 주가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왼쪽은 SPS라고 해가지고 매출액을 베이스로 한 주당 매출액이고요. 오른쪽은 OPS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한 주당 영업이익 지표입니다. 검정선이 주가고요. 이거 보시면 주가가 떨어질 때, 죄송합니다. 그 매출액이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지죠.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아닙니다. 매출액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따라오죠. 그리고 다시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집니다. 거의 정비례 관계에 가깝다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90%에서 100% 정도로 일치를 하는 상태예요. 마지막에 떨어진 이 부분은 트럼프 리스크나 그리고 미국발 경제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영업이익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제가 재무제표 말씀드릴 때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액, 매출액이 이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거예요. 매출액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3년도랑 비교하면 굉장히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죠. 대략적으로 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의 성장이 있을 것 같고요. 2023년도랑 비교를 하면요. 최대한 30% 성장도 있겠네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30%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주가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이 저평가 구간인지 아니면 고평가 구간인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이 PBR 밴드이고요. 오른쪽이 PSR 밴드입니다. 원래 완성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은 이 PBR 밴드 안에 표본 그리고 주파수가 잡혀요. 근데 PHA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로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PBR 밴드가 활용이 가능했다고 하면 검정색이 주가거든요.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PSR 밴드 안에서는 주파수랑 표본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PSR 밴드 위주로 볼 거고요. PSR 밴드로 본다고 하면 상단의 밴드가 0.24배수입니다.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그리고 하단의 밴드가 0.11배수입니다. 그러면 잠시 나올게요. 그러면 상단의 밴드에 이제 접하거나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고평가이고요. 하단의 밴드에 닿이거나 아니면 하단을 뚫었다고 하면 이건 저평가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주황색 0.19배수는 평균 값이거든요. 그럼 평균값 위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고평가에 가깝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균값 밑에 있으면 저평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고평가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 미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고평가 구간에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아까 매출액이 올라가는 상황이 보였었죠.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보이는 PSR 밴드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의 가치는 저평가죠. 현재 가치에서는 고평가지만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오면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랑 그리고 미국발 경제 침체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깎이고 나서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데 그 반등의 이제 추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주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기관의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와서이고요.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기관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가파른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평선들 지금 현재는 121선에서 좀 막히는 상태로 보이는데 121선에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피셜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내피셜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외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PPI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어저께 저녁 9시 35분에 미국에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이 PPI 둔화 덕분에 미국의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이거든요. CPI도 역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9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그동안 물가 압박 속에서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경제가 이제 좋아질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오늘 좋아지게 된 겁니다. 전체 증시가 좋았고 PHA 증시도 좋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지금 PPI 지수가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를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 둔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15일 날 컨센서스 대비로 낮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온다고 하면 향후 경제 관련된 부분이랑 증시 관련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